금년 36세 샤오핑입니다. 그녀는 10여 년 동안 6명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6명의 남편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사망한 시점과 과정이 정말 미스테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샤오핑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6번 조사를 받았죠. 모든 사람들은 부인이 남편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6세) 샤오핑, 그녀는 아주 마른 체형과 스포츠형으로 짧게 머리를 자른 뼈밖에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 남동생과 둘이 큰아버지 집에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샤오핑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성이 결혼하기 가장 좋은 나이 중 하나입니다. 큰아버지는 샤오핑의 나이가 혼기가 찾아 짝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인근 중매쟁이에게 선을 부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매쟁이의 수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들은 수수료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궁합이나 외모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중매쟁이는 적당한 남편감을 찾아주었습니다. 신랑 쪽에서는 신부 측에 상당히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고 신부 측에서도 만족했습니다. 중매쟁이도 만족했습니다. 수수료가 나쁘지 않았죠. 다만 흠이 하나 있다면 신랑의 나이가 신부보다 30여 살 많은 농촌 총각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결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1년여 동안 정말 잘 살고 있던 이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있던 남편이 얼마 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극진히 보살폈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샤오핑은 동네에서 시집온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죽었다며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녀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본인 내용을 수군대는 생활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재혼을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혼자 살 리가 있나, 아마도 전연히 계획이 있었겠지 라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중매인은 샤오핑이 아이도 없고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아 바로 건너편 총각에게 소개했습니다. 장가 못 간 총각은 여자가 아이도 없는데 결혼 한번 했던 게 무슨 흠이냐며 바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2011년 그 둘은 소개로 한번 만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샤오핑은 첫 번째 남편의 상처로 이번 남편에는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급사한 남편을 경찰은 조사했고 부인 샤오핑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샤오핑은 무혐의로 판정이 났고 그렇게 샤오핑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1년 뒤 샤오핑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2년여 동안 결혼식을 3번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은 건너마을 노총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들이 모두 다 단명하는 바람에 애를 가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중매쟁이에게 더욱 가치가 올라갔고 이제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과 관계에서 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쥐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안에서는 그동안 그녀의 행적을 알아냈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샤오핑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눈물만 흘릴 뿐 혐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오핑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입니다. 그렇게 샤오핑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샤오핑은 남편 집에서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는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혼자가 된 샤오핑은 다시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세 번째 남편 집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네 번째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남편 근처의 동네 총각입니다. 샤오핑은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그녀의 가치는 높았습니다. 아직도 20대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샤오핑은 네 번째 남편과 아이 둘을 낳고 3년여의 생활을 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남편의 운명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일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경험으로 구차하게 시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녀도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샤오핑은 30대 초반이 되었지만 중매쟁이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끊임없는 수요 때문이었죠. 중국 농촌은 남아 선호사상이 심해 한 집에 아들이 하나씩 있는 반면 딸은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남녀 비율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유부녀든 생김새, 성격, 그 어느 것도 혼인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과 3년여 결혼 생활 동안 또다시 한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사망했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의 이름은 아센입니다. 아센의 동네에서는 샤오핑이 지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샤오핑의 전 남편, 다섯 번째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의 앞집에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뒷집으로 시집 온 것이죠. 샤오핑은 이 근처 마을 총각 6명과 결혼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앞집, 뒷집, 길 건너 앞집, 동네 사람들은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딱히 농촌에 시집 오려는 신부가 없다 보니 손주는 봐야겠고 또 노총각 아들 장가는 보내야겠고 이 마을 사람들 심정도 말 못할 정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네 부인들은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행여 지나가다가 그녀와 마주치지도 말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센과 결혼 생활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란 듯 잘 지냈습니다. 행복한 나날과
자상한 남편 덕에 그동안의 고통은 모두 잊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남편의 인생도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운명의 신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덤프트럭과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119에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일터에서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샤오핑은 아센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센의 가족들은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샤오핑은 조용히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센의 동생이 형수 샤오핑을 찾아 나섭니다. 샤오핑이 아센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아센의 동생은 가족을 동원하여 샤오핑을 찾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 그녀가 생활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아센의 가족들은 샤오핑을 둘러쌉니다. 아센의 동생이 형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혼자 다 가져갈 수 있어? 네가 죽여놓고 가족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아센의 동생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샤오핑은 그 보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샤오핑은 그동안 남편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등 다른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하고 아센의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센 가족은 샤오핑을 고소했습니다. 샤오핑도 고소했고 서로 고소하며 법정유에서 내용을 증명하는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센의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지출을 증빙하는 것, 지출 증빙이었습니다. 장례비용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그 외의 지출 내역. 샤오핑은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을 법정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샤오핑은 아센 가족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주면 1,000만 원을 현찰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센 가족은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샤오핑은 주소지 말소로 인해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2021년 8월 그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샤오핑의 6남편에 대한 사망은 남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밝힐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상한 점은 이전 5명의 남편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의 행방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빨리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내기에 바빴고 주위에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6남편의 사망은 샤오핑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